자, 이 수열이란 파트가 6강, 7강, 8강이 있어요. 뒤져보시면, 지금 넘겨보시면 6강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있을 거고 7강에 펴보시면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 8강에 보시면 수학적 기납품 이렇게 또 써 있을 거야. 맞지? 요 세 강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어려워요. 파트 자체가. 나중에 보시면 이 수열은 N가우 싸움이에요. 이 자연수 표시거든. 내추럴한 마약자. 나중에 이걸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문제인데 이 수열 파트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약 몇십 년 동안 대학 시험에 빠져본 적이 없는 파트예요. 그래서 항상 이 수열이 예전 대학 시험 보시면 만점 대비 문제에서 나와요. 그만큼 어렵다고. 그래서 기출문제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과생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수능 시험 범위가. 그죠? 문과생은 수능 시험 범위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고3 놈들도 보면 몇 개씩 틀린 애들이 주로 여기서 많이 틀려. 근데 여기 할 때 제대로 푸셔놔야 돼. 논리는 쉬워요. 논리는. 근데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공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공식이 없어. 자기 생각 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 맨 처음에 보면 지금 수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열의 정의가 뭐냐? 책에 안 써 있어요, 잘. 수열의 정의를 보시면 이게 수열의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대응관계를 준 걸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요. 이게 뭔 말이냐? 정의역 속에 1, 2, 3, 4 자연수가 무궁무진히 있어. 여기에 1을 얼마로 대응시키고 2도 얼마로 대응하고 3도 얼마로 대응했을 때 이게 함수란 말 속에 규칙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야. 첫 번째 값이 간 점을 A1 앞으로 우리가 표시하기를 이걸 앞으로 우리는 1항이라고 부를 거야. 1항 A2 두 번째 간점 A3 세 번째 간점 4가 옮겨간 점 A4 이렇게 나열할 거야. 그런데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규칙성 있게 나열하는 거야. 이게 수열이에요. 그래서 규칙이 어떻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 그 다음에 얘기가 그런 걸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나중에 이름들을 붙여놓은 거야. 규칙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오늘 할 일은 첫 번째 뭐 할 거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다룰 거야 오늘. 등 같을 등입니다. 한자로 차이 차자가 차이 그러니까 차이가 똑같은 수열이에요. 뭐 예를 들면 3, 7 그럼 얼마 나와야 돼? 차이가 똑같으면 11 그 다음에 15 맞아요? 이렇게 지금 쓴 건가? 그지? 이런 게 등차 수열이라고. 근데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A1이라고 쓸 거고 우리가 주로 이제 이걸 A2 두 번째 거 이걸 A3, A4라고 쓸 거고 여기 앞에다가 수열 표시를 AN을 써서 이렇게 집합 표시를 써줍니다. 이게 수열 표시예요. 이게 수열을 나타내는 표시야. 그러니까 N은 N번째 거이과 동시에 N은 자연수야. 내 말 이해돼요?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3, 7, 10 이렇게 나열해준다. 수열 표시를. 그럴 때 이렇게 진행된다면 A는 얼마일까? 요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N번째 값은 얼마냐? 그럼 이 속에 뭐가 껴있어야 돼? N이 껴있겠지. 그러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2가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게끔 이 식을 써보세요거든. 얼마냐? 4n 마이너스. 이게 수열입니다. 나중에 요 n 갖고 장난을 무지하게 쳐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것들 수열이라서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어 사실. 내용 자체. 그럴 때 선생님이랑 간단한 용어 정리 몇 가지만 하면 논리는 너무 쉬워. 대신에 여기 책에 써있는 공식 몇 가지는 아주 기본기만 쓴 거야. 저거 영매이지 마.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 자, 어떤 수열이 있다.
그런데 얘가 등차례더라. A1, A2, A3, A4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AN을 찾자가 목적인데 요 앞에 맨 A1을 초항, 한자로 초, 처음, 첫 번째 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값을 그냥 A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표시하기를 일반적으로 그냥 A라고 많이 써준다. 무조건은 아니야. 그냥 책에 나와 있는 표시법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등차수열이면 요 차이가 다 똑같아요. 아까 해봤다시피 그때 차이를 주로 D를 많이 쓰는데 이 D는 디스턴스의 약자야. 그래서 이걸 주로 동차라고 불러요. 동차. 공통적인 차이야. 오케이? 이렇게 간다고 치자. 그럼 맨 앞에 초항이 A가 돼. 공차가 뒷자리인 어떤 등차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A에는 뭐라고 쓰면 돼요? 뭐라고 쓰면 돼요? 내가 만약에 A4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맨 앞에 A로부터 D를 몇 번 가면 돼? 하나, 둘, 세 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 더하기 3D라고 쓰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맨 앞에 A로부터 D를 몇 번 갈 건데? n-1번. 이런 걸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fx랑 비슷한 느낌인 거야. 요걸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지. 아니 뭐 문제를 풀다 보니까 A1은 안 알려줬어. H도 모르겠어. 내가 3이고 얘가 7이고 이렇게 진행을 해. 근데 A는 얼마냐? 내가 등차수열이래. 얘가 등차래. 문제 알려주겠지. 등차라고. 그럼 공차가 얼마인 거야? 4. 그럼 A는 뭐라고 쓰면 돼? 굳이 이걸 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5겠네. 아 그럼 이 공식에 집어넣으니까 A는 맨 앞에 초항인 마이너스 5로부터 n-1d를 써서 정리하니까 4n-9라고 쓰면 되겠다.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 아니라. 그치만 너무 이렇게 공식적으로 애워서 할 거 아니다 이거지. 내 얘기는. 이렇게 막히면 안 돼. 수를 하려면. 그냥 n번째 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아 난 네번째 값을 알아 이거. 이거 A4 아니야. 그럼 A 네번째 값에서 n번째 가고 싶어. 그럼 몇 칸 가야 돼? n-5 칸을 가야 돼. 그치? 한 칸 적게 간다고. 사이니까. 그러니까 A4라는 값으로부터 7로부터 나는 n-5번을 가면 돼. 그 간격이 얼마인데? 4. 그래서 4n- 틀리다? n-4번 가야 되나? 아, 4번 가야 되나? n-4번을 가야 n값을 가겠지. 네 번째 값. 그러니까 네 번째 값 한 칸을 가면 5번 나오는 거잖아. 두 칸을 가면 6번이 나오는 거야. 그럼 n-4번 나오는데 이걸 계산은 똑같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써라. 무조건 이게 좋다. 이런 건 없어. 그냥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n번째를 가리키는 건데 그건 n을 집어넣을 때 여기서 3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면 돼. 3 넣어봐. 나와 안 나와? 나와. 4 집어넣으면 이거 나와야 돼.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파트랑 완전히 다른 거야. 생판 처음 보는 거고 논리도 나는 기본 10정리만 하는 거야. 문제를 기출문제 보면 별의별 문제로 다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일반항 AN 첫 번째 요걸 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그냥 용어 정리할 건데 뭐 X가 있고 Y가 있고 G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얘가 등차수를 읽으면 돼요. 이렇다면 X, Y, G의 관계식 한번 구해봐라. 아니 등차면 요 차이가 똑같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에다가 G를 더해서 반 하면 Y 나올까 안 나올까? 여기와 여기 중간이 얘 아닐까? 중간이라는 말은 더해서 반이거든. 더해서 반. 맞아? 이런 걸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요게 등차 수열의 이름이 그래. 등차 수열의 중 가운데 있는 항 Y는 하고 정리를 한 거야.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 아 얘가 등차라면 당연히 양쪽 더해서 반하면 이거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당연한 얘기 아니야? 뭐 꼭 시정의를 해야 돼? 이해돼 뭔 말인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등차 중앙. 등차선의 가운데 있는 항을 y라고 할 때 y는 양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온대더라. 이게 등차 중앙이거든. 내 말 이해했나요? 설명 다 끝나가요. 설명할 건 없어. 그냥 일정하게 더해간다. 차이가 똑같다. 아 이런 걸 등차로 하겠다 야. 할 얘기가 없다고 사실은 내가. 이런 셀이 있다. 요 정도 쓰면 아 차이가 다 얼마씩이야? 3씩이야 그지? 아 등차셀인가 보다. 자 AN 얼마냐? 라고 내가 물어봤다고 쳐. AN 뭐라고 쓰는데? n번째 항의값이 얼마냐거든. 아까 1호부터 한 칸의 차이가 3인데 그걸 몇 칸 가야 돼? n칸 가야 돼. n-1칸 가야 돼. 1부터 가니까. 그럼 2로부터 n-1칸을 간다. 한 칸에 3짜리를. 그럼 3n-1 이렇게 나오더라. 검산해보자. 4 넣어봐라. 10 나와 안 나와? 이런 게 일반화야. 이해했나 뭔 말인지? 뭐 등차 중앙이라고 물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가 14야. 이건 A야. 이거 B다. A 얼마야? 17. B 얼마일까? 뭐 이런 거지 그냥. 그러다면 등차 중앙 논리는 봐라. 이게 간격이 똑같으니까 8하고 14하고 싹 더하면 더해서 반 하면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와야 되겠지. 이게 등차 중앙인 거. 됐어? 자, 두 가지 얘기한 거야. 일반항 구하는 방법. 그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관계. 아, 당연한 거다.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값을 찾고 싶으면 양쪽 더해서 반 해라. 사이가 똑같으니까. 됐어? 세 번째. A1, A2, A3 쭉 가. A10까지 구해. 더해. 이거 얼마일까? 펜 들어 빨리. 해봐. 그냥 내 생각이라니까. 맨 앞에가 2구, 맨 끝에가 29니까 더해서 반을 합니다. 그리고 10개 있다고 해요. 왜냐? 이게 일정하게 더해 가다 보니까 요 값과 요 값에 더해서 반이란 말의 의미는 2하고 29를 더한다. 요 말을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아니 2분의 31 더하기 2분의 30을 쓰면 안 되냐 이거지. 달라? 달라? 같아. 그럼 똑같은 말로 A2에다가 A9이 있겠지. 얘를 더해도 매한가지가 돼 이거. 그럼 2분의 31이 10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 생각이라고.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그냥 일정을 더해갔으니까 그러니까 일정을 더해간다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야 이게 쭉 더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럼 매번마다 이럴 수 없으니 공식 하나 만들어 놓자. 또 앞으로 우리는 이걸 내가 S10이라고 쓸 거야. 자, S10의 의미는 이거 썸의 약자야. 썸의 약자고 이게 10이 써 있으면 무조건 1항에서부터 얘까지 더합니다. 이 말 이해했나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S11 구하세요 그러면 초항에서부터 11번째 항까지 다 더해야 돼. 저게 S값의 의미야.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자, 나 이 값을 하다 보면 자, A1 더하기 내 목적은 이런 거야. 등차 수열 내에서 SN을 구하자가 목적입니다. 왜? SN이라고 하는 게 뭔데? 저렇게 만들어놔 공식을 미리. 그러니까 그럼 아까처럼 너 이거 구하라 그러면 나 얘네가 10집어 넣겠다. 그럼 답 나올 거 아니냐? 뭐로 맨날 하냐?가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공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 하기 귀찮으니까 자주 나오는데 하기 귀찮아 매번마다. 그 미리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넣으면 답인 거 아니냐?가 공식의 의도야. 그럼 우리 뭐 할 줄 알아야 돼? 공식 만들 줄 알아야 돼. 공식을 만드는 과정이 꼭 이 풀이법 과정이야. 원래.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A1으로부터
이게 SN이면 무조건 처음부터 더하는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에서 AN-1 더하기 AN까지 더하자가 우리 목적이야.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 AN이면 이거 A 더하기 N-1B라며. 그치? 얘는 A라고 하자며. 준서가 방황하지 말고 오늘 얘랑 더해서 반응해. 2A 더하기 N-1D를 더해서 반응해. 이게 몇 개 있다? N개 있다 라고 쓰자. 아까 내가 한 말이 문제 있냐고. 문제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얘를 정리했더니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 라고 쓰면 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S10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때 초항이 2구, 얘가 29니까 더해서 반응한 다음에 10 곱하자. 총 10개니까. 그럼 5 곱하기 31이거든. 답은 155가 나와야 되더라. 그럼 확인해봐. 같은 말인데. 여기다 10 집어넣어. N은 항의 개수야. 2A 4겠지? 더하기 N-1 9 곱하기 D, D가 4래. 4였니? 3이었니? 얘 약분하면 5. 얘 계산하면 똑같겠지. 그러니까 공식이라고 하는 건 자주 나오니 이렇게 외워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집어넣자. 아니 A 초항 얼마인지 알고 항 몇 탄지 알고 공차 얼마인지 알면 넣으면 답인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럼 선생님 근데 어떤 책을 봐도 이렇게 설명할 책 별로 없어. 대다수 책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 SN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N-1 더하기 AN 이게 목적이야. 근데 얘를 A라고 해. 그럼 얘는 A 플러스 D 아니야. 얘는 A 플러스 2D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N-2D가 되거든. 얘는 A 플러스 N-1D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데 각각의 항마다 A가 다 하나씩 있거든. 그럼 A 몇 개 있어? N개. 그럼 NA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D를 다 묶어. D를 다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에서 N-2 더하기 N-1까지 더하자가 되거든. 여기까지 맞는 거야? 나 이 값 하고 싶어. 이 값을 누군가 계산해놨지 옛날에. 꽤 오래전에. 그 누군가가 가우스 아니야? 가우스? 가우스가 7살 때 계산한 거 아니야? 가우스가 1부터 100을 더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걸? 뒤집어서 한 번 더 썼지. 그리고 더 했지.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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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다 100일 하고 100일이 100개 있다. 근데 이거 다 더하면 내가 원하는 거 2번 더한 거 아니냐 나누기.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짓이야? 가우스가 7살 한 짓이야. 그러니 우리랑 달라 걔는. 이미 생긴 게 달라. 그럼 우리가 걔들 만들어 놓은 걸 좀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더하는 과정이 NOA 더하기 D에다가 2분의 받아. 이게 100이니까 이게 100이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 늘려야 돼. 더하는 과정이 하나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끝이 N-1이면 N-1 곱하기 N이 되지. 얘가 한식을 이용해 먹어. 그래 놓고 얘를 통분을 해요. 그때 N은 무기겠지? 통분하니까 2A 되겠지? N-1D 하면 책에 있는 공식이 나오죠. 이게 어지간한 책에 있는 설명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할 줄 모르시면 수혈 못해요. 물론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강에서 하시면 돼요. 6강에 가서 6강이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SN 합구하는 거. 이게 합이야 합. 단 SN이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SN 초항부터 해야 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니 A4, A5 더해서 A의 99가 더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S의 99에서 S3 빼면 돼. 왜? S라는 적표는 무조건 1항부터 더해줘야 돼. 그럼 S의 99란 말은 1항부터 99항까지 더해놓고 1, 2, 3항 더한 걸 빼세요. 그럼 이게 나오겠지.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내용 자체는. 대신에 이런 식정이 이런 거 할 줄 아시는 거. 이런 거 들으면 깜짝 놀라야 돼. 얘들. 이런 걸 7살짜리 했대잖아. 나중에 혜선이 보고 7살 때 야 이거 더해봐. 그럼 혜선이 뭐였겠어? 울었겠지. 왜?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건 쉬워. 내용 자체가. 그럼 내가 등차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 설명해? 첫 번째 일반항 구하는 방법. 그지? 일반항은 왜 필요한데 나중에 얘네가 얼마 뭐 10을 집으면 10번째 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맞아 안 맞아? 매번 다 구할 필요 없이 A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100 집어넣으면 100번째 항값이 나오고 50을 집어넣으면 50번째 항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A의 목적인 거야. 두 번째, 등차설이라면 관계정의가 등차, 똑같은 차이를 이루고 있는 수이다 보니 가운데 거 2배 하면 양쪽 거 더하거나 같을 거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관계를 우리 뭐라고 한다? 등차 중앙. 준혁아 눈 줘라. 멍 때리지 말고. 세 번째, SN 설명한 거야. SN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초항에서부터 n번째까지 나올 때까지 더해라. 그러니까 등차수의 합인 거지 합. 그때 공식은 이렇다. 대신에 우리 이것만 외우면 안 돼. 직접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수열은 이 공식 3개만 설명을 해요 앞으로. 하지만 시험은 지 마음대로 나와요. 그런 문제 많아요. 풀다 보시면. 나 등차 설명 끝났다. 설명 다 했어. 뭐 이런 거 풀러 나왔다 쳐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수열 표시 이렇게 한다고. 1 집어넣을 때 쭉 숫자 생기는 거 이렇게. 자, 저런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뒷자리 등차 수열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10-d, 그 다음에 10-2d 이렇게 진행을 하겠네. 미친놈. 10 플러스 d, 10 플러스 2d, 10 플러스 3d 이렇게 간대.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니까 공차란 말 나온 거야. 그럴 때 A2, A3, A4, A9은 자연수가 아니래. 자연수가 되면 안 된대. 단 10번째 항에서 자연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만족해하는 모든 뒷값 공차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런 거야. 아니 10이 있는데 공차가 D야. 그럼 10 플러스 D, 10 플러스 2D 이렇게 진행할 거 아니야 이거지. 하다가 10번째 거면 9번째면 10 플러스 8D거든. 또 10번째면 10 플러스 9D야. 근데 얘는 다 자연수가 되면 안 된대.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 그러려면 D가 얼마냐? 다 D는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럼 D값 찾아봐라. 뭐냐? 이게 문제 아니야. 그치? 뭐 있어? 9분의 1. 그 다음 9분의 2. 그 다음 9분의 3. 왜? 이런 데가 다 자연수가 되면 안 돼. 얘만 돼야 돼. 쭉 가다 보면 9분의 3도 되는 건가? 이거 안 돼. 그치? 9분의 3은 안 돼. 10 플러스 3D값이 자연수 생겨버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학이냐고. 그게 6도 안 되겠지? 잡일 텐데. 그냥 이런 거야, 수열이. 9분의 6은 6번째 항이야. 그래서 안 돼. 9분의 6이면 3분의 2야. 그치? 그럼 10 플러스 3D 값에서 이미 자연수 돼버려. 그러니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 공식 몇 개 내가 필요하면 쓰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라고. 그냥 자기 생각을 이해하고 풀어. 내 말 이해했다 뭔 말인지? 내가 몇 번 얘기했다. 수열 어렵다고. 뭐 이런 거야.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과 과정에 조화수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안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화란 이름을 빼고 내십니다. 조화란 말을 수열을 시퀀스라고 부르는데 요게 조화란 말이 하모닉이야, 하모닉. 그래서 약간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용어긴 한데 솔직히 처음 본 용어지 뭐.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게 없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해해. 조화는 뭐냐? 등차를 뒤집어 놓은 걸 도와줘. 2, 5, 8, 11 이렇게 나온 수열이 있어.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얘를 뒤집어. 2분의 1, 5분의 1, 8분의 1, 11분의 1 이렇게. 이게 조화수열. 설명 끝. 이게 다야. 그럼 조화가 쉽게 보일까? 이렇게 쓰니까 쉽게 안 보이는 거야. 만약에 약분돼 버리면 쉽게 안 보여. 숫자가 뒤집으면서 약분이 되는 거야. 뭔 말인 거 아니? 초항이 2야. 두 번째 항이 2분의 7이야. 그럼 세 번째 항 얼마야? 등차 수열을 가야 되니까 3? 뭐? 5. 그 다음 얼마야? 2분의 13. 이걸 뒤집어봐. 그럼 얘가 2분의 1, 7분의 2, 5분의 1, 13분의 2. 어때? 조화 느낌 와? 아, 이게 뒤집어서 등차가 되는 수열, 조화 수열이 있구나. 요것도 한번 떠올려 놔야 되겠다. 공식 없어. 공식이 있어. 다시 뒤집어 풀면 되지. 아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그러면 가다가 이거 A 100번째 항 얼마일까? 이런 조화수열에 이런 수열에 100번째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다면 먼저 뭐부터 느껴야 돼? 아 이거 조화구나부터 느껴야 돼. 아 이거 조화수열이구나. 뒤집으니까 등차가 되네 이게 세상에. 그럼 얘를 뭐해? 여기서 100번째 항 해. 여기 100번째 항이면 이렇게 써야 맞는 거지? 얘를 뒤집은 거니까. 얘를 구한 다음에 다시 뒤집어. 그럼 답인 거야. 내 말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다 공식 같은 거 없어. 이런 거 이게 딴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래. 지금 공차가 2분의 3이야. 그럼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초항은 이거든. 그럼 99번째를 가야지. 얼마만큼을? 이만큼. 그럼 얘가 2분의 얼마가 되는 거 아니? 100, 227? 297 곱하기 297에다가 4 더하니까 301이네. 얘가 301분의 2가 답이야. 그러니까 조화는 이렇게 풀면 돼. 아, 이게 뒤집어서 등차하면 조화가 되는 거구나.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라고. 아, 선생님 근데 푸는데 나 이거 조화라고 못 느껴요. 틀려야지. 그럼 틀려야 돼. 권유진, 눈에 힘 안 줄래 이 자식아? 응? 이놈의 새끼가. 봐봐요. A, B, C가 있어. 이게 등차수일 거예요. 그러면 A분의 1, B분의 1, 반대로 쓰자. 반대로. 얘를 조화라고 합시다. 조화수열을 하지 않아. 그렇다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은 뭐가 돼야 되지? 등차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배운 논리가 가능해요. 가운데 거 2배 하시면 양쪽 더한 거랑 같대더라. 아, 저 말인 거야. 저런 걸 뭐로 해요? 그리고 얘를 통분하는 거야. 통분하면 AC분의 A 더하기 C가 나오거든. 이걸 B는 하고 쓰고 싶은 거야. 그래야 이게 조화 중앙이 되는 거야. 조화수의 가운데 있는 한 B는 AC를 가지고 어떻게 구할래? 해서 C를 무조건 B는 하고 만들어줘야 우리가 조화 중앙이란 말 쓴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뒤집어서 2배 하면 돼. 그러니까 A 더하기 C분의 2AC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조식이고. 그걸 뭘 외워?
제 말 들어봐요. 나 수열만 가지고 니네들도 책도 없이 솔직히 수업하면 며칠 버틸 자신 있어. 수열만 가지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책에 있는 정도는 정말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프린트를 기출문제만 뽑아도 수열이 문제가 약 500문제 이상 뽑을 수 있어요. 그만큼 기출문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 말은 여기 공부 깊게 해야 돼. 한 번 할 때 부셔야 된다. 나중에 엄청나 다 잊어버리지 말고. 골치 아파 나중에 잘못하면 이거. 근데 나는 수능 좋아. 솔직히. 왜? 외울 게 없어. 외울 게 하나도 없다고. 그냥 풀면 되니까. 여기 거리가 D라는 거리를 갈 때는 A km/h의 속도로 가고요. 일정한 속도로. 올 때는 C km/h의 속도로 왔다 갑시다. 그럼 내가 왔다 갔다 한 동안에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다 갑시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갈 때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모르잖아. 모르지. 안 알렸으니까. T1이라고 해.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을 T2라고 합시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아니에요? 이렇게. T2는 C분의 D가 되겠지? 나는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럼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왔다 갔다 한 거리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왔다 갔다 한 걸 물어봤으니 T1 플러스 T2분의 2D 아니야 이게 답이? 맞는 말이야? T1 집어넣어. A분의 D. T2 집어넣어. C분의 D. 2D. D 띄어. 분모분자에다가 AC를 곱해. 적어요. 저게 조화중앙의 의미야. 조화중앙이라고 하는 건 속도의 평균. 그런 거 하다가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거 하다가. 애로라는 게 아니야. 이거 한 번만 직접 해봐. 자기 손으로. 한 번만 해보면 돼, 집에 가서. 자기 손으로 실제 이온 원리를 식정리 한번 쫙 한번 해봐. 평균 속력도 알아. 아, 이거 나오는구나. 이러면 돼. 나도 저거 외워 다니지 않아. 필요하면 하는 거지.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외우지 말자고 돼. 내 말 이해됐어? 뭔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딱 보자마자 이게 조합을 느껴야 돼. 이게 조합인지 아닌지가 못 느껴지면 문제 풀 의미가 없겠지. 근데 보니까 뒤집으면 얘가 조합 같아. 왜? 3, 뭐 5분의 11, 뭐 5분의 7, 5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얘를 붙이니까 5분의 15가 되거든. 빼니까 5분의 4, 5분의 3, 이거 괜찮네 라고 느껴야 돼. 나는 못 느끼겠다. 그럼 못 풀어. 그럴 때 A 6번째양, A 11번째양 찾아라. 그럼 내가 여기를 봐봐. 여기를 AN이라고 써야 맞는 거지? 그럼 나중에 N에다 6 집어넣으면 얘 나올 거고 11 집어넣으면 얘 나올 거고 이런 거잖아. 그냥 두 번 구하지 말게. AN을 구하려면 여기는 뒤집어서 AN분의 1 써야 됩니다. 맞는 말인 거야? 쉽게 끝이 정해야 돼. 1 over AN. 얘가 등차수야. 야, 여기 일반항이고 지금. 맨 앞에 초항이 3이야. 더하기 n-1. D가 얼마냐면 5분의 4. 그래서 정리했더니 5분의 4n-4, 15, 11. 다시 뒤집어. 그러면 4n 플러스 11분의 5. 이게 A입니다.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11 집어넣으면 얘 나오겠지. 물론 계산해야 되겠지만 산수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네. 두 번 하지 말고 AN식을 미리 만들어 찾아 놓으면 나중에 그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일반항 이런 쪽이라. 예. 마이너스 5분의 4. 아, 그렇구나. 오씨, 당했어, 지금.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에 플러스 하니까, 여기에 15가 되면 19가 되니?
마이너스 4n 플러스 19 맞는 건가? 맞아? 마이너스 4 플러스 4 15 맞지? 맞아 수현은 잘못 썼어. 이런 게 수열이야. 아직 맛만 보고 있는 거야. 수열은 한마디로 규칙 성착기야. 뒤집어서 계산하고 다시 뒤집어서 답을 내요? 왜냐면 얘가 여기 수의 A6는 여기에 여섯 번째 아니거든. 그럼 난 여기를 n번째 한 잡아줘야지. 그럼 얘 뒤집었으니까 같이 뒤집어줘야 돼. 그래야가 등차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등차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럼 등차 일반화 써서 구하면 다시 뒤집어야 AN이 나오지. 맞아, 뭔 말인지? 약간 그런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건 많이 없어. 원래가. 이게 아까 설명한 거다. 등차의 합공식. 그지? 얘가 두 번째로 놨지 지금? 두 가지로. 내가 두가 다 해준 거야. 이런 식이 하나 있고 이런 식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맨 앞에가 A고 맨 끝에가 L이라면 더해서 반을 한 다음에 몇 개냐? N개다 이게. 첫 번째 한부터 N까지니까 N개 곱해라 라고 쓴 식인 거고. 요거는 실제 이걸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라는 공식은 당연히 알아야 돼. 저기 sn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이다. 초항이 a고 n은 항의 개수고 d가 공차고. 단, 저 공식은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더할 때만 나와요. 그러면 등차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거야. 조화까지. 조화에 대해서 합공식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고. 쉽게 안 나와. 못 간다고. 조화의 합은 쉽게 못 구해.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 가지고. 뒤집어서 더한다고 했는데 쉽게 나오겠어. 내 말 이해돼요? 근데 수열이라고 하는 파트 자체가 보면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풀어보래. 사실 할 일 없으면 뭐 하는데 우리? 다 쓰면 돼. 나중에 수열 파트가 시험지에 들어가는 순간 나중에 보면 모의고사 맨 뒷장에 사인펜을 니들이 숫자를 몇백 개 적어놓는다. 왜? 규칙이 아무리 다 쓴 거지. 근데 써서 풀기가 얼마나 하나 실수 삐끗하면 끝이야. 자, 이런 구하래. 자, 등차설이래. 공차 얼마야? 5. 얼마 줄었어? 마이너스 27 준 거 아니야? 근데 몇 칸 갔어? 9칸 갔잖아. 마이너스 3이지. 맞아, 뭔 말인지? 그럼 얘는 16이겠네? 그럼 얘는 얼마일까? 13.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이렇게 가는 거야. 다 써. 10개. 10개가 픽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다 더해. 답 찾아. 너무 멍청한 거지. 해보니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언제 다 쓰니 이거. 절대값 있긴 하지만 공차가 3이라면서 그럼 얘가 30 빼다 보니까 아마 A6 값이 1일 것 같아. 아니야? 16부터 30 빼면 5번을 빼야 되니까 그럼 6번째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1, 4 이렇게 더하면 돼. 항은 몇 개고? 6개고. 아까 그 공식 쓰자. 2분의 n의 2a 얘를 처음으로 보지 뭐. 내 맘이지 뭐. 플러스 n-1 b 공차 3으로 가야지. 그러면 거꾸로 볼 거니까 1, 4, 7 이렇게 보자 이거지. 줄여갔다고 보지 말고. 더하기. 그럼 얘가 7번째가 2겠지. 원래는 마이너스에 절대값 붙였으니까. 그럼 30 늘어. 몇 개가? 4개가. 7, 8, 90이니까. 2분의 n의 2a 2 곱하기 2 플러스 n-1 b 이렇게 하면 답인 거 아니야. 아니 공식은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건 없다고.
자기가 안 틀리게 최대한 빠르게 풀면 돼. 그러니 공식 몇 가지에 목숨 매지 말고 자기 생각부터 집어.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솔직히 그냥 그냥 보니까 다 노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듣다 못합니다. 그냥 잔머리 굴리세요. 수학적 잔머리. 그게 뭐 일반적으로 보면 책에 보면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아주 거지 같은 표현으로 되는데 그냥 잔머리야. 단 너무 비유하면 안 돼. 이럴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설명이 안 되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별의별 문제가 있어. 뭐 이런 거 풀어보래. 이런 거 풀어보래. 한번 내봐. 뭐라고? 옛날에 그 어떤 그 뭔 말이야. 지 같은 걸.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여기서 이게 커질 때 몇 칸 커진 거지? A1과 A6만 봐. 5칸? 얘는? 그럼 이거 다 더한 거랑 이거 다 더한 거 생각하면 25칸을 더했겠다. 그래서 25D가 나올 것 같은데 빼니까 100이야. 아, D는 3가 본데? 근데 얘는 여기서 똑같이 가면 되거든. 5칸. 그러니까 실제 이 값에다가 100을 더하면 될 것 같아. 다 220이라고 나는 아마 눈으로 쓸 거야. 내 생각이야. 절대 답안지에 저런 표현은 없어. 답안지를 말 그대로 답안지이기 때문에. 그게 고등학교 시험지가 풀다 보면 풀이 답안지하고 내가 푸는 거랑 많이 달라. 답안지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없거든. 쓰기가 애매해져. 물론 이렇게 식을 써서 갈지 모르겠다만 이거를 일반적인 답안지라면 아마 이렇게 썼을 거야. S5는 20이다. S10은 140이다. 그치? 무조건 정확하게 되면 얘는 좀 더 해야 돼. 그렇다면 S15 얼마냐? 이게 질문일 거라고.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느냐? 2분의 분철하면서 n의 2a 플러스 n-1t는 20인 거고 2분의 n의 2a 플러스 n-1t를 하면 이게 140인가 보다 해서 넘기고 곱해서 요 a와 t를 연립 방식으로 풀어. 그럼 a를 구해. 다시나 이거 보고 싶어. S15 그러니까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t를 해서 정말 이 값을 구해. 그런 다음에 요거 빼야 돼. 사실 그게 답이야. 아마 답안지는 이렇게 풀려 있을 거야.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지만 내가 볼 땐 저건 바보지. 물론 숫자가 5개씩 맞아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 거야. 만약 여기다가 하나만 더 집어넣어도 아까 내 풀이법 갖고는 안 돼. 안 맞지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푸는 거지. 요런 식의 풀이법들 정말 답안지적인 풀이법들. 그러면 잔머리 실컷 굴리는 거를 해도 된다. 근데 하다 보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수준에서 보면 초급 정도 되십니다. 이런 것들인데. 자 문제 한번 봐봐요. 다음 그림과 같이 생략계배 4개를 이용해서 만든 정사각형 모양의 도형을 A1이라고 하자. 이 A1이래 이런 도형이. 그 다음에는 A1에다 4개의 정사각형을 붙여서 A2라고 하고 또 여기다가는 하나 더 붙이면 더 붙였다 이렇게 이걸 A3라고 하자. 이해됐나요? 이랬을 때
쭉 해서 A1부터 A8까지 만드는데 필요한 성량계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 이게 뭔 말이야? 여기 필요한 개수는 A1이라고 한다면 이건 A4다. 내가 교를 만드는 거야. 내가 스몰 A1이라고 쓰면 저 첫 번째 그림을 만든 성량계 몇 개 필요하냐를 하겠다. 나는. 그럼 A2 얼마인 거야? 얼마야? 17? 아니다. 11? 아, 16. 16이야? 16이 아니었는데? 아, 16이겠네. 16이가 좀 돌아가면서 근데 생각해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4, 46. A 스테이지는 얼마야, 그러면, 진혁아? 이렇게 센 다음에 4번 답일 텐데. 7, 4, 20번. 오, 진혁이 센데? 이거 잘하겠는데? 오, 좋아. 좋아. 그렇다면 A1으로부터 S8 구하세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내 말 이해됐나요? 잘 들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준 이유가 있으니까. 대다수의 어딜 가서 수학을 배우다 보시면 다들 어떻게 수학을 배우냐면 여기 차이 얼마야? 이거 차이 얼마야? 아, 등차겠네 라고 느끼시면 안 돼요. 이거 맞들이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 빼보니까 10이야. 야, 얘도 10이네. 등차겠네. 라고 풀이법을 느끼시면 안 돼요. 왜냐? 나중에는 이런데 문자가 나와. 그러면 이 풀이법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등차라는 걸 그림 보고 느껴야지 저기 숫자를 써보니까 이런 풀이법에 맞들이시면 절대 3등은 못 넣은 거죠. 내가 장담할게. 뭔 말인 거 아니? 나 같으면 그래요. 야, 봐라.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 4개 지운 거 아니야. 이거 4개 생겼네. 얘도 봐라. 여기서 빼면 이런 데만 남은 걸 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넣을 때 성량계 매개수나 여기 넣는 개수가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등차겠네 라고 느껴달라고. 그림에서 느껴달라고. 나중에 내가 저걸 8강에 가면 식을 씁니다. 저걸 n가지. 그때 가서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 아니 시험 볼 때 안 보이면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 좋아. 어쩔 수 없으면 해야지. 써보니까 등차야. 오케이 등차가 보다. 그럼 뭐라고 안 하겠는데 평상 연습을 이렇게 해버리시면 시험 볼 땐 이거 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를 내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 니네가 다 세서 쓴다는 거야.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못 쓰게 만들어. 내가 일례를 하나 보여줘. 자, 못 쓰게 하고 싶어 내가. 잘 들어봐. 내가 여기다가 열등분을 해. 열등분을. 오케이? 라인을 짰고. 그럼 이 안에가 몇 개로 쪼개졌어? 원래 한 개였는데? 열등분이니까 이게 10개인 거야, 민지야. 등분이란 말은 이게 10개를 이렇게 쪼갠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이게 쪼갠 개수가 몇 개야? 10개지? 자, 이번에 여기를 n등분 하겠대, n등분. 또 그려! 자, 이런 잘린 개수가 몇 개야? 써져? 안 써져. 저렇게 세 버릇 하는 절대 못 써. 문제는 내가 얘기했지만 별의별 이게 기출 문제야. 약 한 5년 전에 아니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 딱 30번 문제 똑같아. 니들 싫어하지. 그러니까 30번은 지금 고3도 싫어해. 그래서 고3도 30번 맞아오면 나한테 막 자랑해. 자기 풀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n등분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니들 절대 못 써요. 물론 내가 니들 10개라도 못 쓰는 거 알아. 그러면 이렇게 세서 하던 애들은 절대적으로. 그럼 뭐해? 옆에 굴려. 17 이렇게 찍어. 전부 다. 이런 문제는 시도 자체도 못하겠어, 사실은. 그치? 시도도 못하지.
나중에 수혈을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이런 느낌만 오면 돼. 나는 n 가지고 갖고 놀 수 있다 라는 느낌 오면 수혈 끝난다. 나는 n 가지고 장난칠 자신이 있다가 되면 끝나. 수혈. 난 자신 있어. 갖고 놀 자신. 뭐가 나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연습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 나 여기서 이거 빼. 그럼 이거 4개 치고. 그럼 이만큼 생겨. 그게 스마.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만큼만 늘었잖아. 얘 누른 개수가 달라? 똑같잖아. 그럼 똑같이 늘었겠네 매번. 몇 개? 12개. 그러면 초항이 4가 되고 공차가 12가 되는 걸 느꼈잖아. 합공식 있잖아. 넣으면 된다. 그 다음 풀이야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연습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나 미리 얘기했어. 근데 애들 잘 안 돼. 다 써서 하려고 그러지 애들이. 등비감이다. 내가 여기 살짝 안 한 거야 지금. 등비 같을 등 비례가 똑같은 수열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값을 곱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는데 이 가는 과정이 일정하게 곱해서 가요. 이 값을 초항을 내가 A라고 하면 이 곱하는 값이 AR. 그러니까 R을 곱한 거야. 여기다 R을 곱해요. 그럼 얘가 AR 제곱.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런 게 등비 수열입니다. 어렵나요? 일정하게 곱해가 등비 비례가 똑같은 수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은 A를 찾고 싶어. 그럼 맨 앞에 A부터 R을 몇 번 곱해야 돼? n-1번 곱해야 되겠지. 이게 일반항인 거야. 어려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 아무것도 없어. 아 그렇구나. 일정하게 곱해가면 되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 4가 있는데 12가 나오고 24, 48 이렇게 진행을 해.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야. 초항이 안 맞아서. 처음에 3 곱했잖아. 그 다음에 2 곱해갔거든. 이건 등비가 아니라. 만약에 시험지에 이걸 등비입니까? 라고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초항이 안 맞아서. 이런 일이 가끔씩 벌어져. 나중에 보면 전체가 다 맞아요. 그 공비값이 다 일정이에요. 이걸 일반항이 할 거고. 봐봐. 아니 x가 있고 y가 있고 g가 있는데 이 숫자 세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해두는데 그러면 아마도 이러지 않을까? 요 값은 공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r이라고 내가 한다면 이 값은 y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r분의 y? 이 값은 yr 아니야? 그럼 얘네들 곱하면 이거 제곱한 거 나오겠네. 아 이게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거 제곱하면 양쪽 곱한 거랑 같은가 보다. 이런 걸 뭐라고 할까? 등비중앙. 아 이게 등비구나. 어려운 말 하나도 없다고. 자 이번엔 합 SN. 그럼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에서 AN-1에다가 A까지 더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게 등비라니까. 맨 앞에가 A 초항이라고 잡아주고 얘는 AR 점점점에서 얘는 AR의 N-2승 AR의 N-1승을 더하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거 얼마일까? 이게 문제거든. 내 말 이해돼요? 근데 이런 계산들 여러분이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잘 들어요. 지금 선생님 합니다. 내가 이 값을 SN이라고 구할 거잖아. 그치? 요 식정리는 반드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미리 얘기했어요. 양면에 R을 싹 덮어요. 그럼 R, SN 여기 R 곱하니까 AR AR 제곱 AR의 N-1승
A 아래 N승. 맞나요? 양변에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그대로 이렇게. 그럼 SN이 묶이면서 1-R 곱하기 SN. 이 말 이해돼요? 이렇게 빼면 지워져요. 지워지고 계속 지워져서 여기도 지워지고. 그럼 여기서 이거 뺀다면 남습니다. A에서 1-R. 그래서 SN을 구하다 보니까 요 값을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R은 1이 아닐 때라고 쓰셔야 됩니다. R이 1 되면 얘 0 돼요. 그럼 나눌 수도 없어요. 자, 이런 말이 있는 거고 공비가 1이 아니면 이 공식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거지. 그럼 만약에 공비가 1이면 만약에 R이 1이야. 할 필요도 없어. R이 1이면 전부 다 A야 이거. A는 몇 번 돼? N번. 뭐라고 써? NA.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애울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 시험에 나오긴 하겠어 이거. 요게 목적이겠지. 아 이게 등비 합공식인가 보다. 아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처음 봤으니. 아 신기하다. 저거 저렇게 푸네. 라고 공부하시라. 왜? 이 풀이법은 언제 써먹을지 몰라 이렇게 풀다가. 수학을 가장 잘하는 지름길은 모든 식을 증명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민지가 동생이 수학을 물어봐서 설명을 하려면 실제 3배 이상은 알고 있어 설명이 가능해요. 많이 알아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 친구를 막 알려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현서가 해서 이런 과외를 시켜. 그래서 막 물어보겠지? 그 설명을 막 하다 보면 공부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최후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텐가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이미 그건 내 거 된 거예요. 이런 거는 꼭 해보시라. 처음 보는 풀이법일 때. 그럼 내가 뭐뭐 했어 이제? 등비설도 끝난 거야. 아 일장에 곱해가는 셀을 등비설이라고 하는구나. 마찬가지 초항이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등비 중앙 이런 일이 벌어진다. X, Y, Z가 이 순서대로 등비설하면 가운데까지 곱하면 양쪽 곱하는 같대더라 라고 하는 걸 등비 중앙. 등비하고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R이 1이 아니라고 한다면 R이 1자리 거의 안 나오겠지. R이 1이면 모든 게 A니까 A를 N번 더하자. NA 이걸 누가 못 쓰겠어. 하지만 조심은 해야 돼 항상. 항상 나누려면 우린 0이 아니라 보장을 줘야 나눌 수 있는 거야. 중학생도 아니고. 해보니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라는 공식이 나오는구나. 이게 등비 합공식인가 보다. 물론 초항에서부터 더했을 때 얘기야. 그럼 나는 설명할 걸 다 한 거야. 이해는 되고 있는 거야? 내용이 어려워 명진아? 명진 예. 내용이 어려워? 그런 건 아니지. 그냥 들어보니까 당연한 말인 거야. 분명히 내가 아까는 안 한 데가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엄청나게 중요해요. 들어보면 당연해요. 들어보면 당연합니다. 봐봐요.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공식은 아닙니다. 저게 무조건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써먹는 방법론인 거야. 아니 AN이라는 수열이 있었어. 근데 얘가 등차래요. 근데 이 등차수를 가지고 내가 SN을 만들어 보니 n제곱에 2n 플러스 3라는 식이 나왔대.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수열이 있었어. 근데 등차래. 그걸 가지고 SN이라는 식을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대. 그렇다면 A10 얼마냐? 이런 질문이 나왔다 진짜. 이 말 이해돼? 문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번역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하면 저거 나온대.
근데 A10 구하래. 10번째 값 얼마니? 더한 게 아니라.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풀겠다. 10 집어넣어. 얼마야? 123. 9 집어넣어. 얼마일까? 81. 18 더하기 3. 얼마야? 102. 빼면 다 되겠는데? 답 22. 내 말 이해하니? 여기 10집은 무슨 뜻인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10번째까지 더한 거죠. 첫 번째 항부터 9번째까지 더한 걸 빼버리면 10번째 거 나와야 나오겠지. 그지? 이런 걸 식으로 좀 살짝 고쳐놓는 거야. 봐라. 아니 AN을 구하고 싶어. AN, n번째 값을 구하고 싶다고. 근데 SN에서 SN-를 빼자. 당연한 거 안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지. 그지? 근데 저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애들이 연락 틀리거든. 첫 번째. 요거부터 신경 써요. 여기다가 1을 못 집어넣어. 영항이라고 내가 하는 거 봤어? 지금? 저 N은 항이야, 항.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고 2 집으면 두 번째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지금 N이. 근데 영항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이 식에다 1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야. 1 집어넣으면 S1에서 S0을 빼? S0이 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 저 식에다 1을 쓰면 안 된다. 요 N값 의미야. 선생님이 요 식을 잠깐 설명을 그냥 일반적으로 해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주긴 했지만 아니 SN이란 말의 의미는 A1, A2, A3 점점점 더해서 AN-1에다가 A니까 더하는 거 아니냐. S의 n-1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조건 초항에서부터 얘가 나올 때까지 더하자야. 식의 표현 의미가.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점점점 어디가 더해야 돼? AN-1까지 더하면 끝나 이거. 그러면 위에 살을 빼버리자. 빼면 이거 다 지워지고 얘만 남는 거 아니냐. 그 값이 SN에서 SN-1이 된다. 요 식을 잊어버리지 마. 이 식이 다야. 그런데 이미 이런 숫자가 등장한 순간 우리는 여기다 1을 못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맞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2부터 집어넣을 수 있는 식인 거야. 얘 때문에. 이게 중요해. 이게 꽤 괴롭혀 니들을. 그러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A2는 구할 수 있어. 3 집어넣으면 A3 구할 수 있고. 그럼 A1은 못 구하잖아. 그럼 A1을 구하고 싶어. 그 값은 이 값과 같아요. 그런 거 아니야? A1 첫 번째 값, S1 첫 번째 항만 더해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오는 거야.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아니 수학을 하다 보니 이건 기본 틀이야, 기본 틀. 요렇게 이런 느낌을 써먹을 수 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이런 게 나왔어. 하다 보니 그럼 여기는 하나 고쳐야 돼. 니들이 한 것이야. n-가 등장하는 순간 n에다가는 1, 2, 3을 못 넣어. 절대. 그 말 이해돼? 그 말 이해되고 있는 거야? 설명은 이거야. 대신에 이 식 정리를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 그림으로 외우는 거라고. 저게 빼니까 지워져서 쟤만 남은 거야. 그 무조건은 이 공식을 쓰느냐 그게 아니라고. 식은 내가 변할 수 있어야 돼. 저게 애우면 안 된다고. 이 그림을 기억하라고. 빼다 보니 이쪽에 AN만 남은 거야. 장난이야. 또 다르게 칠 수도 있는 거니까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거지 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또한 A1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A1 첫 번째야. 첫 번째 항만 더하라. 뭐가 나잖아. 근데 문제를 풀면 이제 이런 게 나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기본 문제라서 아니 첫 번째 항부터 n까지 더하는 값을 이렇게라고 하자.
그럼 SN 값이라고 하는 게 최N 제곱의 3N인데 이걸 가지고 AN을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우리 목적은 SN을 알려줬는데 AN을 알고 싶어. 그럼 이 식을 써놓겠다. 그럼 뭐해? N-1을 집어. 그러니까 여기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은 거야. 얘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여기 N 대신에 N-1을 쓰시면 됩니다. 문제 있나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그 빼요. 그럼 뭐 남으니까? AN. 그럼 빼면 최N 제곱이 지워지고 3N도 지워져. 그래서 얘가 4N 플러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N은 크거나 같다 2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원래 여기다가 식이 이게 원래 주어진 식이야. 응? 내 말 잘 들어. 이게 원래 주어진 식이야. 난 여기다가 1을 넣을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원래. 여기 1 넣으면 뭐가 문제야? 문제 안 됐지. 근데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요 된 식을 이렇게 붙였다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야. 그럼 순간 거기다 뭐 넣으면 안 돼? 1 넣으면 안 돼. 그럼 얘가 등장한 순간 이건 반드시 써야 돼. 이 말 이해하나요? 그래서 얘를 끄집어내놓고 그러면 이 말이 이거거든. 2를 넣으면 A2 값은 9고 3 집어넣으면 A3 값은 13입니다는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식까지 A1을 못 구한다고. 얘 때문에 1을 넣으면 안 되니까 이 식에다가는 이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써먹은 거야 내가 지금 이 식은. 그럼 1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럼 A1 값은 따로 구하십니다. 어디다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1 넣으면 5잖아 그지? 따로 구하셔야 돼 반드시. 여기다 1을 넣으시면 안 돼요 원래. 그런데 하고 나니까 혹시나 1을 넣어봤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얘랑 안 맞을 수도 있어. 항상 맞는 게 아니야. 지금 숫자가 맞게끔 만들어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맞으니까 야 그러면 이거 따로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원래는 안 되지만 해보니까 이거 나오네. 그냥 A는 그냥 숫자 이렇게 해. 그럼 문제가 없다고.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야 61 나오냐 이게 문제잖아 지금. 그치? 얼마겠어? 15. 뭐 다 된 거야. 그럼 이 식은 언제 써먹는 거야? SN이 주어진 식 가지고 AN을 보고 싶을 때 써먹는 거야. 단, 뭐 문제야? 요거 정말 조심해야 돼. 무조건 나눠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하다 보니 혹시나 뭐 1을 넣어보니까 이게 나와. 그러면 괜찮다. 안 나오면 만약에 6이었어. 끝이야. 끝이야. 만약에 해보니까 이게 6이 나오는 거야. 초항이. 응?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1만 있어도 6 나와. 그럼 이거 안 되네. 그럼 얘는 등차수입니까? 아니에요. 초항이 안 맞으니까요. 초항이 안 맞아서 등차수열이 안 됩니다. 얘가 5가 돼줘야만 등차수열이 유지가 돼. 이거 내가 지금 마지막에 하는 이 설명 엄청난 겁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 선생님이 오늘 원리학계라고 하는 걸 아직 안 했어요. 내일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오늘 했던 것만 기본 정리만 좀 해와. 알겠지? 수고.